교육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21세기에 맞는 교육일까라는 고민? 디지털 기기에서 분명히 교육 현장은 바뀔 것이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정현숙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어린이와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을 했고요. 이제 2019년에 방송된 미래학교가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미래의 학교인데 미래 학교는 지금 만들어져야지 미래가 된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했고, 이 청소년들이 실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년 그 기준으로 하면 그 친구들이 실제 사회생활을 하게 준비하는 교육,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 교육을 얘기를 했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노매드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거가 이제 인터넷이 90년대 중반에 이제 보급이 되고 일상화되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2005년? 뭐 핸드폰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스마트폰 작은 컴퓨터처럼 움직인 건 한 15년이라고 치면 굉장히 새로운 기기인데 거의 우리 생활의 한 부분,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아이템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도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쥐고 있는 거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다들 막 잔소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너 그거 갖고 뭐하니, 공부 좀 해라 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손가락의 연장선이에요. 내 몸의 한 부분인데 이걸 갖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취급을 하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생산적으로 우리 생활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공부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모은 학생들도 보면 2003년, 4년, 5년 그때 태어난 정말 만 13세, 14세 그때 기준으로 학생들이어서 이 친구들은 자기들을 기술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르웨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람보다 기계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해. 그럼 이 친구들한테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공부법대로 가르쳤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실험 과정이 아마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보여주지 못한 그런 뒷이면이 있어서 오늘 이 기계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건 아주 심플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그 교육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이제 10년, 15년 뒤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교육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현실 교육을 얘기를 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준비를 시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 학생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스마트 네이션을 표방하는 이제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공교육의 이제 뭐 자랑거리라고 하는 노르웨이 학생, 그다음에 코딩 교육하면 지금 제일 많은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는 인도, 뭐 그다음 IT 강국 한국에서 네 나라의 학생들의 특성들도 보면서 좀 준비를 그걸 느끼게 하고 싶었고, 기획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람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떻게 공부를 다르게 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21세기에서 중요한 건 디지털 기기가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됐고, 그것이 이제 떨어뜨릴 수 없는 부분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활용법은 없을까? 그 다음에 뭐 EU에서 나온 보고서처럼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니까, 그러면
그 디지털 리터러시도 올려야 되고 생활의 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해라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 하니까 코딩 너무 이제 한쪽으로 몰켜가는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거를 접목한 전반적인 교육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굉장히 2주간의 학교지만 6개월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교육자가 아니면서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아이러니라고 느낀 것은 이렇게 12명의 학생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오디션도 하고 지원서도 받고 근데 교육관의 정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에서 그 실험학교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을 찾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 1, 2학년 대상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지금 얘가 학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주간에 이렇게 다른 학교, 실험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트랙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집중력이 흐려져서 다시 학교에 돌아왔을 때 힘들다. 그래서 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세상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아웃 오브 더 박스라고 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교육의 관건인데 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교육관은 지금 기존에 있는 교육 틀에서 가장 1등을 하는 잘하는 리더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실은 그게 21세기에 맞는 교육일까라는 고민? 그 친구들이 기존에 경험했던 학교에서 경험했던 교육 과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느꼈던 좌절, 시행착오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을 한 그런 과정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 교육 현실에 시사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실험 프로젝트의 2주간의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그 코로나 시대 그 온오프 과정의 믹스 부분에 대해서 잘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제 수업 디자인을 할 때 처음 이틀은 그 웜업 차원에서 전통 수업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선생님 위주의 전달 방식의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느꼈던 지루함 내지는 뭔가 외워야 되고 뭔가 바른 답을 전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3일째부터는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보통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이제 학습을 했는데 프로젝트 기반에서 꼭 협동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학생들이 그냥 완기를 하고 시험을 봤을 때 거의 상위권에서 했던 게 저는 꼭 자랑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옮겼을 때 이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을 몰라요. 우리가 21세기의 덕목, 교육 덕목 하면서 얘기하는 사시라고 하는 크리티컬 싱킹 얘기하죠. 그다음 콜래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비티 얘기를 하는데 콜래보레이션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혼자 열심히 도서관에서 책을 파는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함께 의논을 하는 게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크리티컬 싱킹이라는 건 저는 꼭 초중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크리티컬 싱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비판적 사고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옛날에 네거티브한 반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꼭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유명 대학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가 있으니까 그 몇 년 전에 읽은 아티클에서 보면 그 교수가 동양의 학생과 서양의 학생들을 이제 자기가 경험하면서 비교를 해놨는데 그게 우리 지금 상황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동양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2, 3일 만에 너무 멋지게 자료를 준비해 갖고 해결 방식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그 속도나 아이들의 그런 그 분석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서양 아이들은 그 문제,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실은 그냥 상황을 주고 여기서 문제를 찾아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를 너무 잘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실은 앞서서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하는 건 서양에서
더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게 됐고, 왜냐하면 근본적인 교육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동양은 그 문제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거에 더 낫고. 근데 실은 결국엔 그러면 글로벌 지도자는 누가 되나요? 문제의식을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고 풀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되겠죠. 국가별로 이제 교육하는 방법에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 교육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미래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교사예요. 근데 교사의 역할은 달라졌어요.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배운 것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이제는 머지않아 AI가 교육을 시키고 교사의 역할은 더 공고해진다. 왜냐하면은 교사는 수업을 디자인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의 면면이 관찰을 하고 그 어떤 특정 학생들의 부족한 면이나 내지는 조율사 역할을 해주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더 막중하고 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분들의 인내심 내지는 실력, 학생들하고 공감 능력, 이런 부분에서 교사의 역할은 더 막중해지고 교사 간의 협력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얘기를 했었거든. 교육학자들이 21세기 들어가면서 디지털 기기에서 분명히 교육 현장은 바뀔 것이다. 천천히 바뀔지는 모르나 분명히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너무 빨리 바뀌게 됐죠.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라는 게, 그런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뉴 노멀이 되는, 지금 코로나가 뭐 내년에 백신이 나와서 뭐 완화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지금 새로운 해처 모여 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 접목하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을 요즘 많이 얘기하니까 자기주도 학습.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중요한 게 동기잖아요. 제가 동기가 있어야지 하는 거고, 그거는 서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게 피어 그룹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그 팀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그다음에 창의성, 동기, 협력, 이런 다른 요소들을 많이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든 아니면 그룹에서든 공부할 때 가장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시도해 봤던 마인드맵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어를 중심에다 두고 그걸 확장성으로 계속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물론 뭐 표현에 따라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문장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 마인드맵이라는 거는 어린 나이부터 저는 실은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회의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마인드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활용해 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어떤 인재로 자라나게 되느냐,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0세기 인재는 이제 지식형 인재라고 했다면 21세기에는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잖아요. 안전한 박스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갔고 1등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해보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해보는 저는 가장 좋은 기회는 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가 같이 만난 가족들이나 교육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회복 탄력성. 앞으로 직업이 한평생 살면서 기본 12번은 바뀌게 되고,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20번 더 넘게 하는 사람, 기본이 12번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항상 좋은 길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뭐 항상 업다운이 있고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근데 실패를 딛고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저는 교육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교육이 가장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교육이 아닐까. 그거는 학교에서 1등하는 교육보다 그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그 내공을 쌓는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을 키우는 훈련하는 것이 저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수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 교육은 미래에 행해지는 교육이 아니라 현재 교육이 미래의 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교육을 말하는 거죠. 소위 21세기의 불확실성 시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회복 탄력성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